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하자 중국군은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북한은 모르지만 중국은 한국을 건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의 배후가 밝혀지기도 전 북한의 섣부른 도발은 동북아 전역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지역의 도로와 철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유엔사 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이번 공사 시 다수의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한편 북한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한국 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군 당국은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준비를 초단위로 감시해왔으며 결국 15일 도로 인근 가로등을 제거한 후 가림막을 씌우는 등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합니다. 사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보인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부대 시설 제거 및 철로와 인적 건물 등을 꾸준히 철거해야 하는데요. 여기엔 동해선과 경의선 말고도 강원 철원 화살머리 고지와 공동경비 구역 JSA 통로 등이 포함됐으며 남북 교류 협력 당시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 사업자와 개성관광객, 동해선에서는 금강산 관광객이나 이산가족 상봉단이 주로 이용했던 남북관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미 8월경 모든 폭파 준비가 끝난 상황에 지난 10월 11일 접경 지역에서는 이상 현상이 관측됩니다. 전방지역 특이 상황으로 인해 민간인이 통제되어 통일 전망대가 임시 폐쇄한다는 팻말이 붙더니 계속되는 총성과 포성에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요. 그러한 불안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폭파 90분 전 합동참모본부의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상당량의 폭약을 터뜨릴 경우 음파나 진동, 비산물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한국 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등 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밝혔습니다. 결국 엄청난 굉음과 함께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이 폭발하자 깜짝 놀란 한국군은 이남 지역에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 발사기로 대응 사격을 하기에 이릅니다. 문제는 양측 긴장감이 최고조로 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당히를 몰랐던 북한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협박질선을 넘으려 했다는 것인데요. 김여정은 느닷없이 한국이 무인기를 침범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비라를 살포했다며 이를 절대로 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중대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남북은 무인기 평양 침투를 둘러싸고 실체와 침투 주체 등을 놓고 격한 설전을 이어왔기에 과연 북한이 주장하는 명백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관해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분명한 건 북한은 그동안 명분 찾기에 몰입해왔다는 점, 동시에 한국 측에서 무인기를 정말로 날려보낸 것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반복하면서 남북은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이후 최대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할 중국의 입장은 너무도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한반도 정세의 발전과 남북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은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를 위해 힘쓰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신들 역시 각 당사자가 이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화전양면전 술일 수도 있었지만 최근 미국 CIA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중국의 이 같은 발언이 진심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지난 6월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뒤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러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이 동요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김정은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현재로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이목을 끌지 못한다고 느낄 때 무모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중국은 북러 관계가 고도화된다면 오히려 중국 본토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중국군 내부에선 북한을 향해 당장 파괴한 도로를 보수함과 동시에 한국을 향한 모든 도발을 멈출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해안 포문을 개방하며 연평도 사태에 준하는 도발을 하려다 갑자기 중단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최근 중국군이 분석한 남북 유사시 중국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온 뒤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재래식 전력에 한해서는 냉전 시절인 1985년 정도까지는 진지한 토론이 가능했겠지만 2024년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80배를 가볍게 넘기는 수준까지 벌어졌고 2024년 달러화 기준 남한 국방비가 북한의 24배에 달하게 된 지금으로서는 승부의 행방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비교하자면 결과는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는데요. 서울은커녕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전방 지역의 공격 시도라도 하면 당장 보복에 나선 한국군이 북한 지도부를 초토화한 뒤 신의주까지 북진할 것이고, 이때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움을 준다 해도 단시간에 초토화된 북한을 재건하기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2010년 벌어진 연평도 포격전을 그나마 대한민국 본토에서 떨어져 있었고 민간인도 그리 많지 않은 섬이었기에 미국 정부가 어르고 달래서 자주포 맞대응으로 끝난 것이지, 만약 전방 지역에 포격을 했으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나라가 뜯어말려도 한국군은 딱 2시간 만에 북한 전역을 무력 통일로 이끌었을 것이라는 게 중국군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전 이후 대응 지치 및 후조치 선보고에서 선조치 후보고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곧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면 상부의 지시 없이 부대 자체의 전력으로 북진하고 보고해도 된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중국군은 2021년부터 북한 내부에서 대두되어 온 군인대자의 한류 중독 및 입대 기피 등을 취재한 결과, 많은 탈북민들은 과연 지금 전쟁을 하면 북한 인민군이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변했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는 세뇌를 따르면 굶어 죽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명령을 고지식하게 따를 군인들이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군이 나서기 전에 장사정포 수천대 동원하여 한국군을 전멸시킨다, 교리를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게 중국군의 입장인데요. 현실에서 저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남침을 진행한다고 하면 양측 지휘부가 바보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흘째 군단이 남침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의 정보자산에 포착되어 한미공군의 대대적인 공습과 포병들의 포격을 받아 침공 준비 단계에서 좌절된다는 결말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북한은 지상군 전력의 70% 이상이 원산 이남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군 병력 밀집도가 없고 기동시 발각될 수밖에 없어서 장기간 땅굴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남침을 개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인데,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려면 반드시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곳은 사실 판문점 같은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뢰를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추정치만 무려 200만 개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지뢰 매설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학계에 보고된 바 있는데요. 비슷한 선례로 동독과 서독이 있는데, 독일이 과거 분단되어 있을 때 동독이 지뢰를 매설했지만 최소한 이들은 자기들이 매설해 놓은 지뢰의 위치를 기록해 놨으나, 북한은 자기들이 매설해 놓은 지뢰에 대해 전혀 기록하지 않아서 한층 더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또한 이 시나리오에서는 북한군이 부족한 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한다 하는데, 한국군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물자를 이동시키거나 파괴시키면 그만이며, 실제로 현지 보급 조달을 시도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은 오지 않는 보급만 기다리다 수천 명이 그대로 아사하고 말았죠. 또한 북한의 군사체계 특성상 온전치 못한 보급체계가 발목을 잡아 증원 병력 충족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전쟁 물자 준비에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요. 애초에 현대전에서 완전한 기습이 불가능하며, 하다못해 지금보다 정보수단이 열악했던 6.25 전쟁 당시에도 이미 남침 4일 전부터 대한민국 육군본부의 대규모 병력 이동이 보고됐지만, 당시 밑도 끝도 없는 북진 타령에 질려버린 미국이 한국군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한국군 스스로도 없는 살림에 3개월 넘게 경계태세를 유지하느라 체력이 바닥나서 어쩔 수 없이 경계태세를 풀었을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사이 평양에 다다를 한미공군의 공세를 버텨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 북한 방공기술은 매우 형편없어서 2017년 9월 강릉기지 출격한 미공군의 B-1 비폭격기가 NLL을 넘어 북한 영공에 들어왔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가 미국이 발표한 다음에서야 겨우 항해 차원의 성명 발표 수준이었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허무하게 무너진 다음 중국은 한국과 국경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세계 군사력 5위 수준인 한국과 대치해야 한다는 건 중국으로선 대만은 물론이고 만주를 도로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존재가 한국을 막아줄 방파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군의 북한 견제는 매우 당연했던 셈이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